안녕하세요 여러분, 서량입니다. 혹시 여러분은 북한군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북한군 훈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북한군 하면 혹독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? 오늘은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해군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훈련을 들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신병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제일 먼저 했던 훈련이었거든요.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하는 심리 강행군이었습니다. 4km죠. 그 강행군을 했었는데 그 훈련이 정말 혹독했습니다. 저는 그때 당시는 이제 신병을 마치고, 신병 때는 그런 훈련을 안 하거든요. 이제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처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. 근데 훈련을 하기 앞서서 준비를 다 해야 되거든요. 저는 통신부대에 교환수로 배치를 받아 가다 보니까 통신결속소 참모중대라고 하거든요. 그 참모중대 안에 여자 신병은 2명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 동기랑 이제 둘이 갔었는데, 사관들이 얘기하는 게 강행군 훈련할 때는 호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속옷을 입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위에 속옷은 무조건 벗어야 된대요. 만약에 그 속옷을 벗지 않았잖아요. 그러면 숨이 너무 가빠서 실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실신하게 되면 군의소가 현장에 있어요. 근데 군의소가 와서 가위로 옷을 다 자른다고 하더라고요. 옷을 벗기지 못한대요.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, 거기는 이제 군인들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소문이 난대요.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런 거는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했죠. 그렇게 하고 무기장구를 다 휴대하고, 여기서는 군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무기장구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군장을 다 준비해서 군장 검열을 해요. 중대장이 나와서 중대장이 연병장에 다 모아놓고 무기장구를 다 검사를 하거든요.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뭐 탄창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정확히 들어있는지, 그리고 중량물은 제대로 다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요. 그래서 중량물이 한 10kg 정도 이제 배낭에다가 메고, 그리고 무기장구를 휴대를 하고, 이제 탄창, 총, 그리고 방독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거든요. 4km를 정해진 시간 안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. 근데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4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시간 안에 갔다가 와야 되는데, 그러니까 걸어서는 절대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.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이제 워밍업을 조금 해줘야 되니까 이제 좀 걸어서 가거든요. 근데 처음에 한 5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아요. 이제 5분 정도 가다가 그 다음부터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. 근데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 맨 앞에 잘 뛰지 못하거나 금방 들어온 신병들을 맨 앞줄에 세우거든요. 그 다음에 1년차, 그 다음 줄에 2년차, 그 다음 줄에 3년차, 4년차, 뒤에 기본 사관들이 쫙 서는데요. 그 대열에서 한번 떨어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잘 못 뛰는 사람들, 신병들은 앞쪽에다 세우는데 저희도 앞쪽에 섰었어요. 이제 제일 자대 배치 받아서 첫 훈련이다 보니까 이제 앞쪽에서 뛰는데, 이제 처음에는 저는 4km가 엄청 멀진 않으니까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. 왜냐면 군대 나가기 전에도 걸어 다니는 건 꽤 많이 해봤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, 정작 딱 시작해서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훈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한 부대가 있고 조금 늦게 하는 부대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출발해서 가면서 반대쪽에서 오는 부대도 마주쳐요.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끌려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걸 딱 봤을 때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. 저렇게 끌려가는 사람도 있네? 힘든가 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거기서 겁을 먹었었어요. 그렇게 하고 막 하는데 지휘관이, 저희 중대장이 9% 하는 구령이 떨어지더라고요. 처음에는 그냥 뛰었죠. 근데 이제 그 분대장이나 이게 좀 오래 정도 한 선임들이 이 심호흡을 잘하라고 알려줘요. 2번 내쉬었다가 들이쉬고, 또 2번 내쉬었다가 들이쉬고, 스텝에 맞춰서 호흡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. 호흡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부터 그 호흡 훈련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. 그게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.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면 가스를 뿌리는 구간이 있어요. 근데 그 가스를 뿌리는 구간에서는 방독면을 쓰고 그 구간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.
가스 하면은 방독면을 딱 쓰거든요. 바로 딱 멈춰서 제자리에서 이제 모자 벗고 방독면을 딱 쓰고 이제 여기 필터를 착용을 하거든요. 근데 이걸 착용하면서 실수를 꽤 많이 해요. 근데 저도 처음에 이게 잘 숙련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잘못 틀어 맞추잖아요. 그러면 가스가 다 들어와요. 가스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거고 이게 아예 또 막혀가지고 숨이 안 서져요.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뛸 때는 항상 선임이 옆에서 같이 약간 알려주라는 이런 개념으로 같이 가거든요. 그래서 제 옆에는 그때 저보다 2년인가 이렇게 선임이 저를 같이 이제 데리고 갔었는데 그 선임이 내가 막 이렇게 잘못 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좀 알려주더라고요. 이거 할 때는 처음에는 너무 빡빡 돌리면 안 된대요.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나사를 맞춰서 딱 넣어야 되고 방독면을 쓰고 처음에 후 하고 이렇게 내쉬어야지 된대요. 그래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제 가스 구간을 통과하는데 가스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가스 구간을 통과를 하고 저희는 섬이다 보니까 바다 옆에 도로가 있거든요. 그 바다 옆 기슭으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갔다가 2km 지점에 가서 다시 돌아와야 해요. 이제 왕복 4km거든요. 그래서 그 2km 지점까지 가는데 한 중간 정도 갔는데 고가도로가 또 있는 거예요. 이제 평탄한 도로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고가도로에서 중대장이 9% 소리가 들려요. 이제 꼭 거기서는 뛰라고 하더라고요. 발은 분명히 내가 옮기는데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조금씩 나간 게 한 걸음씩 나가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분명히 이제 고가 위쪽 도로는 보이는데 거기를 내가 올라가는 게 너무 느리게만 느껴지는 거예요. 정말 그때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.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고가도로를 올라가는데 분대장이 옆에서 딱 팔을 딱 끼고 놓지 않더라고요. 이제 무조건 해야 돼. 절대 떨어지면 안 돼. 막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뒤쪽에서는 선임이 내 중량물 배낭을 이렇게 막 미는 거예요. 이렇게 조금 떨어지려고 하면 거기서 선임이 막 이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고가도로를 넘어가니까 2km 지점이 도달하더라고요. 이제 거기서 물 마시고 이제 그 중간에는 물을 마실 시간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2km 지점에 가서 중대장이 참모한테 사인을 받거든요. 이제 뭐 결석서 참모 중대 몇 명. 근데 그 돌아올 때부터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. 이제 육체도 엄청나게 힘들지만 이제 호흡기가 막 터질 듯이 아프고 가슴도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신이 이상해지더라고요. 이제 앞에 보이는 사물이 막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. 하늘도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리고 사람이 거꾸로 보이더라고요. 그리고 거의 중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중대는 분명히 이쪽에 왼쪽에 있는데 내 몸은 막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술 마신 사람처럼. 그리고 중대도 다 거꾸로 보여요. 이제 건물이 다 이렇게 뒤집어져서 하늘이 바닥에 있는 거죠. 그런 느낌은 살면서 그때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. 그게 왜 그렇게 정신이 나갔던 건지 이게 무슨 어떤 그런 경우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물이 다 거꾸로 보이면서 정신이 좀 이상해졌었어요.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관에 딱 들어섰는데 그냥 쓰러지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매트리스 앞에 안장이 있어요. 이렇게 앉아서 TV 시청하고 이렇게 하는 그 안장이 있는데 그 안장에 이렇게 딱 쓰러졌어요. 그랬더니 누군지 모르겠어요. 나한테 무슨 전사 따위가 이렇게 한번 그 고만한 훈련 한 번 가지고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냐고 빨리 당장 일어나라고 끝나면 무기 검사를 다 마쳐야 돼요. 그 부품들도 다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싹 다 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무기 창고에다가 넣기 전에 무기 소재를 해요. 무기를 다 닦고 이제 총 막 떨구고 이렇게 하면서 흙이 묻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닦아서 무기고에 넣고 그리고 또 다 모이래요. 그래서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모이라는 거야. 그리고 근데 그때까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. 그렇게 해서 연병장에 모이라고 해서 연병장에 가서 줄 이렇게 맞춰서 섰는데 중대장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정확히 정신이 없어서 잘 듣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오늘 그 훈련에서 저희가 같은 기수가 2명이었거든요. 신병 2명이 배치받았는데 그 이제 2명 이름을 호명하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앞에 딱 나가서 섰는데 오늘 심리강행군 훈련에서 이렇게 우수한 정신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마친 뭐 아무개 구두 표창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
그렇게 하고 이제 박수 짝짝 치고 그리고 다시 병실에 들어가서 그때 샤워를 하고 10시쯤에 점호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누워서 자고 근데 그 다음날까지도 내 몸이 아닌 거예요. 사람이 너무 이제 몸이 힘들거나 극도에 달했을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인가 봐요. 근데 이게 훈련이 첫 번째가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, 세 번째 쭉 힘들었어요. 근데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. 호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행군에 있어서. 그래서 그런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숙달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조금씩 괜찮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7년 내내 그런 이제 4km 토요 강행군을 이거는 토요일마다 하는 강행군이고 훈련 판정 받을 때 하는 훈련이 또 있어요. 백리 강행군이라고 해서 백리면은 40km 되거든요. 그 40km 강행군을 1년에 2번씩 그러니까 동기훈련 판정 때 한 번, 하기훈련 판정 때 한 번. 그리고 제가 있던 부대는 어승읍 7년대 칭호를 받은 부대였어요. 근데 그 어승읍 7년대 판정을 받으면 재판정을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. 그래서 그 재판정을 할 때마다 그 백리 강행군을 했었어요. 그래서 강행군은 진짜 많이 했었고 그때 그 강행군 훈련을 하면서 느꼈던 건 결국에 이 강행군은 체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명령이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걸 몸으로 새기게 만드는 그런 이제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오늘 이제 북한군 강행군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